자, 한매물 세리오 레길론이 진짜 핫합니다. 지금 시점에 제일 핫한 좌풀백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첼시가 이제 벤치레를 데려가면서 첼시는 빠졌지만 어쨌든 왼쪽 풀백이 필요한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길론을 노린 팀들이 있죠. 그리고 가장 핫한 선수인 게 맞습니다.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랑 이제 네이션스리그 경기를 스페인이 했죠. 네. 레길론이 나왔는데 발목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충돌 당시에는 진짜 큰 부상이라고 생각될 만큼 이렇게 막 비명도 막 크고 그랬었는데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단 회복까지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뭐 아주 큰 부상은 아니에요. 이 정도는 이제 가벼운 뭐 염좌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아우, 현장 가가지고 선수들이 그 비명 소리 들으면 진짜 소름이 돋아요. 맞아. 내가 오금이 저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이게 바로 들리잖아요. 거의 바로 앞에서 밑에서. 들리니까. 네, 그리고 요새는 또 이제 관중도 없다 보니까.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마르카에서 레길론이 월요일날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고 화요일날 레알 마드리드 훈련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뭐 일단은 원소속 팀으로 다 복귀를 하죠. 세바요스도 복귀했다가 다시 네, 돌아갔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제 레길론의 입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마르카 같은 경우는 레알에 지금 레길론 자리 없다.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맨디 퍼스트, 그 다음에 어쨌든 나이가 있지만 마르셀로. 네, 뭐 클래스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마르셀로 자체가 팀을 별로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세비야는 이 와중에 여전히 레길론을 데려오길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원하겠지. 네. 이거는 세비야 입장에서는 준수하게 1년을 썼었잖아. 엄청 잘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이 레알 마드리드와 세비야 말고도 레길론과 지금 링크가 꾸준히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토트넘. 일단 디아리오 마드리디스타에서는 무리뉴가 레길론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토트넘을 설득했다라는 보도를 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쨌든 감독이 전화하는 거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무리뉴 정도의 감독이면 개명장인데. 네. 그러니까 이 매체에 따르면 무리뉴는 올 시즌 레길론의 활약상을 굉장히 유심하게 체크를 했고 현 시점에 토트넘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로까지 레길론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도어티 들어왔는데 왼쪽도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레길론 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괜찮죠. 존나 좋습니다, 진짜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갑자기 링크가 불거진 팀이 한 팀이 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이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맨유의 관심으로부터 레길론을 매각할지 여부를 아직 못 정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맨유의 그 수석 스카우트 미코트가 레알에서의 그 레길론의 불확실한 미래를 본인이 딱 인지를 하고 선수 모니터링을 이제 꾸준히 지금까지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레길론이 맨유의 레이더망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이 만약에 완비사카가 주전으로 봤을 때 나는 왼쪽에는 좀 더 공격적인 풀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완비사카는 장점이 수비에 있는 선수니까. 네. 근데 룩쇼 이따 뭐 체크해보겠지만 브렌단 윌리엄스가 둘 다 서로의 불안함이 있죠. 네. 이 친구는 부상이 불안해. 룩쇼. 그리고 윌리엄스는 당장 아직 어려. 기량적인 측면이 조금 불안하고. 그러니까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로우를 쓸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맨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약에 여기서 레길론을 데려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가장 손꼽히는 좌우 풀백 되지. 라인이지 않을까. 왼쪽 레길론, 오른쪽 완비삭하면 밸런스도 좋고. 아마 형이랑 제가 레길론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사실. 저도 레길론을 되게 인상 깊게 봐서 네, 그래. 선호하는 유형의 플레이를 하고.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이런 언론사들에서 보도가 나왔었는데 또 이제 공신력 끝판왕 중에 한 명인 미겔 앙헬 디아스. 이 사람도 레길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마르카랑. 레알 마드리드에 레길론 자리 없다. 지단은 맨디를 주전감으로 보고 있고 마르셀로 팀 안 떠나고 싶어한다. 이 둘 남길 거다. 근데 여기에 레길론 사실 그건 너무 들어갈 많아요. 공간이 없다. 그리고 레길론을 사실 맨디 백업으로 쓰기에도 저는 기량이 되게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쓸 거면. 본인도 아마 불만 들 거야. 네. 그래서 이 가장 좋은 행선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맨유가 바이백 옵션을 포함한 딜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절대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느 빅클럽이 바이백을 달고 영입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떼는데 그러니까 추가금을 내더라도 최대한 바이백을 완전 이적을 당연히 그렇게 시키고 해야지. 싶어 하죠. 그리고 이 와중에 세비야는 레길론 임대를 한 번 더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봐요. 근데 만약에 저는 제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입장이라면 맨유 완전 이적보다는 세비야 임대를 보낼 것 같은 게 맨유는 지금 바이백 낀 옵션을 하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싫지. 그러면 어찌됐건 이게 완전 이적이 딱 성사가 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선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임대를 한 시즌 더 보내는 건 사실 올 시즌에 맨디가 잘하겠죠. 그리고 지난 시즌 잘했으니까. 근데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보는 거지. 아니면 못할 수도 있어요. 기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또 이제 풀백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약간 그런 의미죠. 세바요스도 이번에 완전 이적 조항을 안 붙이고 보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되게 잘해. 데려왔어. 근데
잘하긴 하는데 우리 계획이 없어. 그러면 완전히 역조항이 없으니까 그때 팔아도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레길론도 그렇다는 거지. 딱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길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건 가성비죠. 그러니까 지금 실력인데 이 정도 가격인데 왼쪽 풀백 되게 귀한 포지션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사실 덮어놓고 사도 나는 된다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싸. 네, 그러니까 레길론이 일단 지난 시즌 세비야에서의 퍼포먼스 때문에 이미 본인이 탑급 풀백이라는 건 증명을 했고, 라리가에서 제일 좋은 풀백 중에 네, 하나였잖아. 그러니까 실력적으로는 진짜 말할 게 없는데 여기에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합니다. 지금 해외 언론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레길론의 추정 이적료가 2천만 유로에서 한 2,500만 유로 정도 돼요. 이거 코로나인 거 감안하더라도 되게 싼 거예요. 한 280억에서 350억 사이니까. 요즘에 만약에 이 정도 하는 풀백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최소 500억 이상 가야 되거든. 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이적료가 낮게 잡혔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유는 있을 거거든요. 이만한 수준의 풀백인데 이 정도 이적료를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다고? 이거보다 나는 더 높을 솔직히 것 더 같은데. 받으면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추정하는 거는 이 정도고 이거를 다른 좌측 풀백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은 첼시로 이적한 벤치렐 추정 이적료가 5천만 파운드입니다. 비싸요. 780억 정도 돼요. 기존에 얘기 나오던 금액보다야 싸진 거지만 레길론의 2배 이상이에요. 이상이에요. 금액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비슷해. 저도 비슷하다고 봐요. 비슷한 거 아니면 레길론에도 좋은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 램파드 축구의 벤치렐이 조금 더 맞는 부분은 있죠. 그래도 확실히. 잉글랜드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좌측 또 한 매물이었던 포르투의 텔레스. 알렉스 텔레스. 텔레스는 4천만 파운드. 이 620억 정도 됩니다. 이 선수도. 그리고 아약스의 또 타글리아 피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특히나 이제 첼시 쪽에서 좌측 풀백 링크 날 때 이런 선수들이 거의 단골이었는데 타글리아 피코 추정 이적료도 2,300만 파운드예요. 그러니까 레길론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 근데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사실 레길론의 이적료가 지금 이렇게 리스트를 쭉 보고 나니까 더 좀 말도 그렇지. 안 되는 이적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물론 개인적으로는. 뭐 타그리아 피코는 챔스에서 우리가 본 게 있죠. 그렇죠. 근데 레길론은 빅리그에서 한 시즌 뛰면서 확실하게 검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유로파에서 잘했고. 그럼 그리고 세비야가 우승을 또 했기 때문에. 우승했고 그다음에 리가에서도 챔스 티켓 땄고. 네. 아주 좋은 시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찌됐건 레길론의 이런 가성비적인 장점 때문에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클럽은 굉장히 많이 많은 많을 상황입니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세 팀 정도가 거론이 되죠. 일단 세비야, 세비야, 제임스 데려오려고 하고 맨유, 맨유, 여기에 토트넘. 토트넘. 이 세 팀 중에 누가 레길론, 이 좌측 풀백이 제일 필요하느냐를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가용할 수 있는 레프트백이 누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지난 시즌 리그 출전 횟수 기준으로 세비야 같은 경우는 세리오 에스쿠데로 그리고 율스 쿤데가 있습니다. 야 쿤데. 근데 쿤데가 한 경기밖에 안 나왔어요. 리그 거기는 기준으로 했을 때. 센터백이니까. 이건 센터백으로 봐야 되고 에스쿠데로도 8경기밖에 못 나왔습니다. 왜? 레길론이 다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비야 입장에서 사실 좌측 풀백이 지금 급한 건 맞아요. 그렇지. 진짜 급한 건 맞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는 루크쇼. 지난 시즌 17경기 뛰었습니다. 아 너무 못 뛰었어. 네. 일단 부상도 있었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브랜든 윌리엄스예요. 7경기 뛰었고 그 다음 포수맨사 튀앙제브가 각각 한 경기씩 레프트백을 소화를 야 했습니다. 브렌던 윌리엄스는 이거보다 더 많이 뛴 것 같은데 생각보다 경기 수가 안 맞네. 나는 뭐 컵대회를 많이 뛰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나 10몇 경기 뛴 느낌이었는데 네. 그 정도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저희가 한 시즌을 풀로 소화한다는 가장 큰 기준은 리그에도 둘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컵대회는 사실 멤버 변동도 있는 편이고 그래서 맨유 입장에서도 부상 없이 쭉 꾸준히 갈 만한 레프트백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인 게 맞아요. 일단 근데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휴랑 윌리엄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맨유가 자금이 한정적인데 보강해야 될 포지션이 여러 군데다. 그러면 레프트백이 퍼스트 옵션은 아닐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저희가 토트넘 얘기할 때도 센터백 자원은 있다. 그래. 쓸 수 있는 선수는 있다라고 이제 거듭 얘기를 한 것처럼 맨유 좌풀백이 약간 그런 상황이랑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맨유 팬들은 레길론도 레길론이지만 뭐 팬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산초. 제이든 산초 쪽이 우선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맞아요. 거예요. 우측 공격수에 대한 갈망이 좀 있고. 그러니까 맨유가 만약에 레길론을 영입하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레길론이 굉장히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가 그렇지.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442 전형으로 운영을 해도 괜찮거든요. 이게 뭐 정말 전술적인 부분에서 접근만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사실 다이아 사사이랑 미드필더에서 측면 지원이 좀 어려우니까 네. 풀백이 공격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길론의 그런 전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믿음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 밀란 4-3-2-1 같은 거 할 때도 오른쪽에 카프 같은 선수가 네, 있었으니까.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일단 벤 데이비스가 15경기를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데니 로즈가 9경기를 뛰었고 이제 데니 로즈는 뛰고 나서 갔죠. 그리고 이제 세세뇽이 2경기, 그리고 탕강가가 2경기, 그리고 여기에
다음 시즌에 누가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데니스 서킨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것 그 같습니다. 팬들이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일단 프리시즌에서는 PK도 내주고 약간 좀 불안한 모습 보였는데 그거는 뉴스 선수니까 그렇지.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충분히 좀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딱 세 팀만 놓고 봤을 때 제일 급한 팀? 전 세비야라고 봅니다. 네, 진짜로. PL 중에 만약에 맨유 토트넘 중에 어디가 더 급하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토트넘 같거든요. 왜죠? 나는 벤 데비스가 숨겨진 엑스맨이라고 생각해. 오리에는 대놓고 엑스맨인데 벤 데비스가 비교적 오리에한테 시선이 가 있어서 그렇지 은근 빵꾸 많이 나요. 좀 가려져 있다. 그렇지. 그래서 왼쪽 풀백이 있어야 이건 그것도 있죠. 좋은 왼쪽 풀백 오면 또 손흥민이랑 시너지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맨유여도 저는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왼쪽 선수들이 난 슈가 만약에 부상을 안 당하는 선수면 그러면 안 저 사도 이대로 돼요. 가도 된다고 안 사도 봐요. 돼. 근데 이게 항상 이런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선수를 시즌 끝까지 이 선수를 주전으로만 믿고 갈 수는 없거든요. 불안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귤러 링크도 쭉 나는 것 같고. 네. 뭐 어찌됐건 이 세 팀 정도가 지금 후보군에 올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팀으로 갈지는 뭐 사실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저는 토트넘 쪽이 조금 강력하나 싶었는데 이게 세비야가 또 임대를 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면이 또 새롭게 전환이 될 수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 이적설은 저희가 아무래도 저는 어딘가를 갈 것 같아요. 레알에 남진 않을 것 같고. 아 그거는 맞아요. 네, 또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는 게 있으면 또 계속해서 팔로잉을 해드리겠습니다.